7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업계에서 꽤 유명하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급여,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회사죠. 2달 전 대기업에서 9년 동안 근무하다가 저희 회사로 이직한 과장님이 제 옆에 앉게 됐는데요. 과장님의 대기업 부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연을 사랑하자는 대표님의 평소 뜻에 따라 모두 머그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어머, 박대리! 회사에 종이컵 살 돈도 없는 거야? 나 전에 다니던 회사는 색깔별로, 크기별로 종이컵이 다 있었다고. 자연을 사랑하는 대표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으이그 대표님이 돈 아끼려고 그거 다 핑계대는 거야, 순진하기는. 그래도 아낄 데가 없어서 그 종이컵 가지고 그러냐, 그거 얼마 한다고. 저희 대표님 회식 때 한우 사는 그런 분이십니다. 종이컵에 돈 아끼실 분 아니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과장님은 막무가내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박대리, 여기 또 왜 페이퍼 타올이 없어? 이것도 환경 생각하는 거야? 그거 진짜 얼마나 한다고. 박대리, 이거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체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해. 저희는 직급은 있지만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냥 각자 한 일을 팀장님께 보고받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시스템은 무시한 채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체계가 엉망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회식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데 3주 전에 공지를 합니다. 못 오는 사람은 사정만 말하면 안 가도 됩니다. 대표님이 아주 비싼 음식만 사주셔서 모두 회식을 좋아합니다. 회식은 거의 3차까지 하는데요. 빠지고 싶은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빠져도 됩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아요. 회식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 과장님 아직 대기업의 회식 문화 119를 전수를 못 받았나 보다. 아니 요즘 10시까지 회식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표님? 이야기를 듣던 대표님이 아주 친절하게 싫으시면 가세요.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편히 가세요. 이랬더니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늦은 시간까지 회식하는 곳이 어딨냐며 투덜투덜. 결국 갑분싸. 그날 회식은 2차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전 회사와 우리 회사를 비교하는 과장님 정말 듣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그만할까요? 네, 이직을 하셨는데도 지금 이분이 굉장히 대기업 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아직 벗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혹시 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많죠. 많으세요? 네.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대기업에 계시다가 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오셨을 때 그 전에 있던 회사의 체계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분명히 이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지고 온 문화와 그쵸. 나름의 프로세스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쪽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일했던 게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만만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채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대안을 만들어주기 원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말로만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원해서 채용을 했겠어요. 그쵸. 물론 그 사람의 노하우를 원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예전에 이거 내 업무 아닌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업무를 선을 긋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내가 하는 업무가 아니야.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든지 이거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선을 긋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채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 안 하는 걸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할 때 대기업에 계시던 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 게 예전에 하던 업무의 스코프보다는 더 한 발 더 나가서 할 일이 발생한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마음속에 가정을 하고 거기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 기존에 해오던 그 업무 방식이나 그 틀을 빨리 버려야만 다시 또 그 새로운 조직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하던 그 체계나 방식들이 옳은 거고 그게 표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오셔서
본인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 조직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쵸, 그쵸. 투덜투덜 거는 것 때문에. 네. 저는 그 옥구성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계속 끄덕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다 한 우리도 번씩은 그렇게 겪었을 했을 거고 나도 실수일 그래. 수도 있어요. 그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네. 맞아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저 사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그럼 그때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심리인가요? 그게 이제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왜냐면 너 어쨌든 9년 차? 한 9년 정도를 근무하셨다 네. 그러면 7년 차. 한 조직에서 경력으로 이직하신 분이 뭐 그렇죠. 7년, 9년을 근무를 네. 하셨으면 네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지신 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에 가면 그 조직 문화에 있어서는 신입사원이니까. 근데 또 이미 좀 커가지고 내가 익숙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창피해질 것 같거든요, 역으로. 네, 그 순간에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분은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러면은 이분에게는 그냥 간단히 시간을 좀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분이 그 부심, 흔히 말하는 대기업 부심에 못 버티시면 본인이 나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조직에 융화가 안 되니까 힘들어서 못 버티거든요. 본인도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자꾸 그렇게 느끼면 있겠습니까? 나가죠. 그러면 세 분 다 이분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을 좀 드려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변하진 않을 것 같긴 그래요? 하고요. 네. 변하실 수도 있죠. 강도는. 적응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정말 본인이 못 버티시면 아마 나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나는 타이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네. 느끼실 수도 있고요. 어. 만약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응을 아마 하시게는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동료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장난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긴 거기 계시지 왜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뼈가 있네요. 네. 네. 그런 다시 말을 가시라고. 예, 듣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주변에서 곧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실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거기 계시지 왜 오셨어요가 뭐 겉뜻은 거기 계시지 왜 오셨어요지만 속뜻은 적당히 좀 하세요. 네, 약간 그런 이렇게 뜻이죠. 들리기는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에게는 뭔가 한마디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언젠가는 적응을 하실 테니까 네. 안에 계신 분들도 조금 기다리시면서 잘 적응을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해돼. 솔직히 너무 이해돼.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렇죠? 매니저님처럼. 네, 관심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32살 6년차 대리입니다. 지난해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저는 지옥 같은 야근에서 드디어 탈출! 하나 했는데 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8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인데요. 5시 30분에 칼같이 컴퓨터 꺼지고 사무실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도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불이 쭉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사님의 방.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이사님. 엄청난 양의 업무를 줘 직원을 지옥 속으로 풍덩 빠뜨렸던 장본인인데요. 컴퓨터가 꺼져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방으로 불러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물론 매일 불려가는 건 아닙니다. 저만 불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려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요. 약속을 잡았다가 이사님 방에 끌려가 약속 취소를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님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1도 안 됩니다. 이사님이 호출할 때면 심장이 벌렁벌렁 터질 것 같습니다. 이사님 방에서 탈출하는 법 없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어떡하죠?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이사님 방은 왜 불이 켜져 있는 건가요? 다 불이 꺼지고 컴퓨터도 전원도 다 내려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님이라 함은 그 임원이신 것 같아요. 임원은 이제 사용자시기 때문에 예, 그래요? 따로 그런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로서의 그 법에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니까 뭐 사용자, 내가 오너에 내가 여기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밤을 새건 뭐라건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럼 약간 52시간 제한에서 좀 벗어난 분이죠. 그런 방인 거네요. 그 그렇습니다. 방에 이분이 지금 자꾸 불려가는 거니까 뭐 진실의 방도 아니고. 야근의 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신고까지 해볼까?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볼까 생각을 하셨다는데 신고할 자신은 없으시다고 하고. 뭐 신고하면 가장 깔끔하긴 하겠지만은 신고하는 순간 회사랑 이제 등지게 되는 거잖아요.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쪽에서. 이기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이제 증빙을 했을 때만, 증빙을 잘 한다면 이길 수 있겠지만은 요 정도 만약에 마음을 잡고 정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사와 등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그걸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야죠. 지금 뭐 인사팀이고 뭐고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불려가고 있는데요, 계속? 근데 되게 이런 사례가 많으실 것 같은데.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지목을 하시면서 없어요. 책임을 마치 떠넘기듯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트장?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맨날 본인만 불려가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주간 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오버할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2시간 안 솔직히.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 네. 근데 문제는 야근하기 내가 싫은 오늘 거지. 선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옛날에 이러고 살았거든요. 네. 약속을 안 잡았어요.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약속 안 잡고 있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구나. 오늘은 같이 가는구나. 슬프지만 저도 그랬어요. 네. 아니면 이사님 그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이사님이 업무를 시키는 어떤 패턴을 바로 당장 읽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업무 담당자가 틀리잖아요. 빅데이터 쓰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네.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시키고 이럴 때는 저 사람을 시키잖아요. 오늘은 아마 넣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날의 어떤 그 업무를 주도를 이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같은 동료분들이랑 오늘은 어떤 그 업무를 이분이 뭔가 시킬까 분명히 하루 지내다 보면 그 스콥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오늘 제가 이거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이거를 순번제로 돌아가면 어떨까? 약간 이사님 눈치를 살짝 보면서 네. 오늘 이쪽으로 끌고 가서 이분이 원래 야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이사님도 대단하신 게 한 사람만 계속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주 52시간 시대에 돌아가면서 또 부르잖아요. 굉장히 좀 지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능적이세요. 아 이거 사연 보내신 분 우리 오늘 욕하겠다. 아니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직원이 인사팀장님을 찾아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뭐라고 조언하실 수 있으세요? 인사팀에서는 단순히 뭐 그 이사님뿐만이 아니라 뭔가 전체 공지를 하겠죠. 공지가 뭐 단순하게 이메일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그 탑 매니저먼트, 그러니까 그 최고 경영자의 의견을 같이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뭐 이런 의견도 들어오는데 지목하진 않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직원분들 몇 시 정도까지는 빨리 퇴근시켜줬으면 좋겠다. 예, 요 정도로 어떤 또 제도에 대한 살짝 또 얘기를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뭐 당신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예, 근데 이사님이니까 아마 오너는 아니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더 그 위에 어떤 뭐 전무님도 계실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런 전무님이나 그런 쪽 통해서 근데 물론 다이렉트하게는 안 되겠죠.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아무래도 이사님 정도라면은 뭔가 인사팀이랑도 좀 어느 정도 그 커넥션 좀 있는. 예,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야, 진짜 꽉 막혔네요. 돌파구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뭐 저희가 장난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아젠다를 그날 좀 짜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이거는 이제 들거든요. 그날 어떤 업무를 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날 어떤 업무가 할지 안다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대안 있으신가요, 두 분? 아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이사님 욕을 보면서 그냥 기분을 위로받는 거 말고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사연 주신 분께서. 그러니까 저희는 웃고 있지만 진짜 어렵다. 정말 이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써보시고
또 나름 재미가 있다 하시면 또 후기 좀 들려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업무 스컵을 최대한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어쨌든 사람이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바뀌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사님하고도 좀 친해지시고 일도 좀 더 받으시고 네, 술도 한잔 하시고 그렇죠. 네. 저만의 방법으로 풀어보면 그러라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좋은데 안 되나? 상황이긴 답답한 하네. 상황이네요. 네. 네. 즐겨야죠. 뭐. 피할 수 없으면. 그렇죠. 아이고 안타깝네요 진짜. 6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한 달 전 재무팀에서 인사팀으로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재무팀에 있을 때 팀장님과 성향이 너무나 달라서 늘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서든 팀장님과 헤어질 수만 있다면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인사팀에 자리가 생겼더라고요. 각고의 노력 끝에 인사팀으로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텃세 때문입니다. 인사팀으로 이동한 첫날 인사를 했음에도 다들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재무팀에서 5년 넘게 일했으니 재무팀 방식이 익숙해져 있겠죠.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면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방식이 다르다며 무시만 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절대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요. 제가 출근하면 3, 4, 5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각자 자리로 흩어지고 점심시간엔 저만 놔두고 각자 떠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제 동기가 말해줬는데요. 야, 너 인사팀 들어가서 팀원들이랑 밥도 안 먹는다며? 아니, 네가 팀원들이랑 안 친해지려고 한다던데? 밥 다른 사람들과 먹었죠. 저만 두고 다들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이랑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있나요? 제가 낯을 가렸다니 다들 저를 적대시하는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건지 이런 뒷담화까지 돌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재무팀에 들어가서 최악의 팀장님과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텃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부서 이동을 하시고 지금 텃세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실제 그런 건 진짜 못했네요. 인사팀 직원들 다 그렇진 않죠? 이거는 네. 텃세라고 포장하는 게 너무 아깝고요. 이건 직장 내 왕따의 현장입니다. 진짜요? 네. 근데 본인만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냥 저는 이제 일부러 다른 관점에서 6년 차예요. 6년 차고 재무팀에 있었어요. 네. 6년 차면은 이미 재무팀에서 5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그럼 재무팀에서도 이미 베테랑이거든요. 베테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무적인 거는 굉장히 마스터급의 숙련자지. 예, 숙련자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인사팀에서는 완전히 그 신입입니다. 신입이지. 신입.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의도가 재무팀에서 인사팀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인사 직무를 하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싫어서 온 이 거지. 재무팀을 떠나고 싶어서 근데 그 과정까지는 여기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지만 사연에 어쨌든 인사팀 뭐 팀장님과 친해졌건 어떤 계기가 돼서 인사팀에 자리가 났는데 그 자리에 인사팀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생짜 재무팀 분이 이제 엉뚱한 다른 부서 사람이 온 거예요. 게다가 6년 차예요. 6년 차면은 한 대리 중간 정도 직급이 되실 텐데 이제 뭐 직급은 다 틀리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결론적으로는 인사에 대한 아무런 직무에 대한 흥미도 없었고 단순하게 그 재무팀을 그 팀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었다는 거죠. 팀장님이 싫어서. 그렇죠. 팀장님이 싫어서. 이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입장에서 적응해서 본인 스스로는 노력했지만은 그 인사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저 사람은 이제 6년 차고 이제 우리 인사팀이 좋아서 온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보니까 좀 우리한테 마음 문을 안 여는 것 같아.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6년 차라면은 아마 본인의 일하는 습관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미 배어 직장 있어요. 안에서. 본인만의 뭔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지금의 인사팀 안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이분 입장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네, 다른 생각했을 분들의 때.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아니면 상원 프로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재무가 네. 킹 오브 킹이라면 아, 예. 재무부서에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이 인사팀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걔가 원흉이었어? 아.
너 이제 왔으니까 한번 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네. 거기서 그럴 수도. 그렇게 하더니 지금 갑질하다가 여기 온 거야? 와가지고. 인건비 내놓으라고. 하냐고 이게. 원래 재무랑 인사는 또 굉장히 밀착해서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야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을 이렇게 뽑는 게 맞아? 아니 근데 애초에 접근은 그거였잖아요. 직장 내 왕따.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왔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태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온 사람이니까 인사팀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포용을 해줄 필요도 있어요. 오자마자 당연히 저 직무를 모르고 적응할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요. 그게 사실 인사 직무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떤 경력직이 오더라도 그런 기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온보딩이라고 하는. 그렇지. 근데 직무가 변경된 케이스니까 분명히 더 심하지. 더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팀 직원들은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필요도 있었죠.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인사팀으로 이동한 첫날 인사를 했으면 다들 시큰둥했대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시큰둥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들 뭔가 바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예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뭐 격하게 뭐 오셨어요 막 환영합니다 막 이런 말을 안 해줬을 본인이 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왜 안 있어요. 해줘요? 근데 저는 왔는데. 그게 다른 부서라면은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데 인사팀이라서 그런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로 간에 뭔가 교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분들도 이 두 번째 문장에 이게 있어요. 처음에 다들 시큰둥했는데 인사했는데 첫날에 네네. 본인이 또 이래요. 재무팀에서 5년 넘게 일했으니 재무팀 방식이 익숙해져 있겠죠. 하면서 계속 재무팀 방식으로 일했다라는 또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퍼즐을 맞춰보면은 뭔가 인사팀의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계속 자기 방식을 이제 본인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고수하시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괜히 미운 털이 박히고 그럴 수 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마 이런 게 조금씩 금방 쌓여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방식을 너무 고수했을 것이다. 자 솔루션 들어갑니다. 예. 네. 좀 일단 뭐 전제부터 하나 깔고 시작할게요. 네. 예. 직무, 부서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야 됐고요.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1번으로는 이제 본인이 해당하는 있는 직책자 인사팀장한테 면담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인사팀 직책자. 네, 자기 팀 직책자인 네네. 예, 직자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면담을 실천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제 팀장과 개인이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으로서는 본인으로서는 내가 하던 일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짬밥, 나의 어떤 그간에 해왔던 그 업무에 대한 레거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마음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네. 네. 하고 동시에 해당 직책자는 부서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예, 이렇게 하는 어떤 노력 정도가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의 마지막의 감정처럼 최악의 상사라고 여겨졌던 재무팀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까지는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더로서 이분이 그 인사팀에 녹아들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안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고안하는 것도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자기의 직무 전문성을 포기한 게 커리어 패스를 좀 어긋나게 가는 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첫 단추를 좀 잘못 깼다. 네. 그냥 쉽게 그냥 인사팀으로 옮겨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전문성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찾던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상태는 아마 팀장님이 나서서 얘기해도 쉽게 회복될 것 같진 않아요. 나답지 않게 그 얘기를 안 했네? 이직이 답일 수도 있었는데. 회사 이직? 나답지 않게 왜 이러지? 왜냐하면 지금 인사팀에서도 계속 그런 상황이고 본인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다시 개선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회피잖아 또. 네. 하지만- 6년 일했으면 거기 전문성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대로라면 정말 자기의 향후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그냥 상사만 싫어도 도망간 싫으니까 거야. 만약에 인사팀이 아니라 뭐 다른 팀에 뭔가 법무팀의 자리가 났다면 법무팀으로 갔을걸? 뭔가 이유가 있긴 있었겠죠. 여기에 안 사연에는 나와 없지만 있지만. 뭔가 있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애당초 질의 그 본인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미 저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고 나를 싫어하고 있어. 난 어떡하지? 돌아갈까?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지. 먼저 뭐 밥 먹자고 말하시지도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쫓아갔어야죠. 또는 뭐 인사팀 방식대로 왜 나한테 인사팀 방식이 이렇다는 거 왜 안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기 전에 본인이 먼저 물어보고 본인이 먼저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여기 인사팀장이라면은 이 팀원 중에 한 명과 그래도 그나마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한 명과 좀 페어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서 전우조를 만들어준다. 예, 전우조를 만들어줘서 원래 다 그렇거든요. 뭐 버디라고도 그렇지, 하고 그렇지. 예, 챙겨줄 수 있는 걸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인사팀도 문제인 게 네. 그것도 안 만들어준 거예요. 방치지 않아 지금. 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멘토도 안 붙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인사팀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같이 한 명이라도 붙여주면은 혹시나 이 사람도 텃세 부리면서 싫어한다 할지라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좋은 면을 발견할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재무 방식 이거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데? 그럼 그 방식을 또 차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먼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사연이면은 우리가 그간에 겪어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명쾌하게 솔루션이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렇네요.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왔던 거 물론 같아요. 죄송하지만 본인은 되게 괴로우시겠지만 네. 예.